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후에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벤저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서 자신만의 인쇄소를 꾸렸다. 그런데 이제 같이 동업을 진행한 메러더스라는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을 신뢰하고 성품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성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너무 술 취한 중에 일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인쇄소에 대한 평판도 좀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러더스라는 사람과 관계를 이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유일한 이제 사업체로서의 인쇄소를 꾸리게 되었다. 뭐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성실해서 그 성실 자체를 이제 신용장으로 보고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또 지난번 나눈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식인 모임들, 정토라고 하는 지식인 모임들을 이제 만들어서 교류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신문을 차리고 할 때 대단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었다. 뭐 이것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용에서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미국 이제 초대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관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도 화폐, 이제 이 화폐를 이제 자신이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신문에 많이 기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뭐 경제적인 이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폐량이 너무 작으면 이제 그 경제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반면에 화폐가 너무 발행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 경제가 망가지게 되고 결국엔 또 그래서 또 침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필라델피아에 이제 유통되는 화폐 수가 적었다. 그리고 적은 이유는 부자들이 화폐를 더 발행해서, 그러니까 화폐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받아야 될 돈의 실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 발행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이것이 이제 그 의원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서 마침내는 필라델피아가 이제 화폐를 더 발행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나중에 이제 미국 독립전쟁 때는 더 많이 발행하게 돼서 이제 그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화폐는 그만 발행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경제 감각에 대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소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사장이 된 이후로 점점 인쇄소는 더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제안했던 인쇄 사업만 하지 말고 거기에 뭐 문방구라든가 다른 뭐 용지들도 이제 놓고 팔는 어떤 이제 그런 사업 수완을 좀 더 발휘해 봐라라고 했던 것을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이제 사업의 안정성이 생긴 것이요. 빚을 이제 점점 줄여 나갔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에 인쇄소가 3개가 있었어요. 뭐 브래드퍼드 인쇄소,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원으로 했던 키머 인쇄소,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인쇄소. 근데 결국엔 이 키머 인쇄소가 이제 방만한 경영과 이제 뭐 제대로 안 된 어떤 회계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됐던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이걸 이어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 똑똑한 사람이 이어받으니까 오히려 키머 씨가 할 때보다 더 경계를 하면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이 사람이 너무 자만을 해서 이 사람도 파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소가 2개가 남은 것이죠. 브래드퍼드와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근데 이 브래드퍼드란 사람은 자금력이 워낙 좋았대요. 그래서 편법도 쓰고 막 이런 사람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집배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신문이 더 팔리게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편물과 이제 신문이 팔리기를 이렇게 힘썼는데 그거조차도 브래드퍼드가 다 눈치를 채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형태로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결혼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기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동업자를 이제 멀리 떠나 보내게 하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떠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농부가 이제 천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넌 농사일을 해라라고 해서 실제로 농사일을 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고 혼자 자기 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고드프리라고 하는 수학자, 그 지식인 정토 모임 때 이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나중엔 쫓겨났지만 너무 막 비판적인 얘기만 한다 해가지고 우울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고드프리와 그 아내가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집에 남은 공간에 이제 함께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드프리의 아내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이제 뭐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쯤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청년은 성공할 거야. 너무 근면 성실하고 이제 알뜰하게 살아.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는 소문이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살게 된 고드프리의 이 아내가, 와이프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제 자신의 친척 딸을 이제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뭐 이렇게 주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여자 정말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귀는 과정을 겪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 미국의 풍습은 여자가 이제 남자 집으로 이제 들어올 때 집창금을 이제 가지고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창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빚을 탕감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안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제 꼼수를 부린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법 가까워지니까 어차피 이제 저 청년은 우리가 지참금을 주지 않더라도 내 딸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집창금을 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꼼수와 편법을 쓰는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여인과는 이제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의외란 이제 반응을 보였고, 이제 고드프리의 아내도 다시 만나봐라.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고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과 다시 연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이제 파혼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고드프리와 이 아내도 오히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금 속상해해요. 자기가 조금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건 아닌가 등등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쨌든 젊은 청년이었고 결혼할 때가 된 남자였기 때문에 대단히 외로웠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안타깝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깐 이제 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는 여인 몇 명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깊이 있는 관계의 어떤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그런 만남.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연애관이나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에 대한 어떤 습관이 배기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반성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때마침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귀었던 그 리드 양, 그러니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에 떠났을 때 1년 6개월 동안 편지를 달랑 한 통밖에 안 보내게 돼서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된 그 리드 양에 대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막 들더래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맞죠. 사귀는 여인을 두고 영국으로 갔는데 1년 반 동안에 편지를 달랑 한 통을 보냈으니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 겁니까? 거기다 이제 죄책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리드 양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과는 이제 깨졌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남자가 원래 이제 와이프가 있는 이제 남자였고, 그리고 이제 속여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리드 양은 이제 이 남자 또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있었다.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쓸쓸하게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죠. 이 리드 양의 부모님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의 딸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리드 양이 저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리드 양의 어머니는 의외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내 딸을 이제 만나게끔 내가 재촉을 했다. 그러니까 리드 양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재촉을 했다가 딸이 그 남자랑 만났더니 오히려 더 망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침울하게 그러고 방에서 잘 나가자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다시 회복하고 전처럼 밝고 쾌활하게 살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과의 만남을 다시금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리디안과 다시 만났는데 여기서 또 신기하게 이제 그 전에 몇 번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좀 다른 애를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도무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인들이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리디안과 다시 만났는데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싹 트더랍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리디안과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벽이 있었습니다. 리디안의 그 전 남편과 어쨌든 이제 이혼을 한 거긴 한데, 만약에 이 남자가 죽었으면, 빚이 있는 채로 죽었으면, 이 빚이 그대로 리디안에게 전가가 돼서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도무지 전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그만큼 리디 양을 이제 뒤늦게라도 사랑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모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는 이제 결혼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뒤탈이 없었다.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일도 없었고, 또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리디 양과 벤자민 프랭클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사랑을 하면서 유익을 주기를 힘썼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힘쓰는 부부 관계가 되었고, 덕분에 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더 사업도 잘하게 되었고 번창을 하게 되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사이에 이 또 과정에서 또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실성을 보고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권도 주기도 하고 뭐 작은 규모의 뭐라도 이렇게 더 인쇄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사이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점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사업이 이제 좀씩 커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